자, 7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자, 칼 판매상인 A는 야간에 칼을 판매 목적으로 다가서며 칼을 내밀었었는데 성격이 급한 갑은 A를 강도로 오인했다. 방위하기 위하여 상해죄의 고의로 때렸다. 자, 무슨 사례입니까? 오상방위 사례죠. 자,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갑은 구성권적 사고 규정이 유추적용되기 때문에 고의가 조각되죠. 맞습니다. 2번 엄격 책임설에 따랐을 때 금지착오를 본다 했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를 갖고 따지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 조각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 처벌됩니다. 고의범입니다. 과실치상죄 틀렸죠. 자,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구성권적 고의가 인정되죠. 인정되고 책임 고의가 조각되죠. 필기 잘못했네. 책임 고의 탈락이죠, 탈락. 즉 구성권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탈락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과실범 처리하죠. 그래서 상해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 맞죠? 과실범 처벌되니까 상해죄는 아니지만 과실치상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가 틀렸어요. 소극적 이론에 따르면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아니죠.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 이론에 따르게 되면 13조가 직접 적용됩니다. 그렇죠? 13조는 구성요건적 고의 조문이죠. 그래서 고의 조각입니다.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 여기가 틀렸어요. 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강도로 오인했다는 말은 아하 오상방위구나. 정답은 4번. 자, 박스 갑니다. 위법성의 고의는 위법성 인식은 책임의 독자적 요소인데 이 사례는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했지만 자기 행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무슨 견해입니까? 엄격 책임설 입장이죠. 이 사례는 오상방위 사례였고요. 자, 그래서 1번 갑니다. 가견에 따르면 즉 엄격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 조각이고 없으면 고의범 처벌됩니다. 옳은 지문이죠. 자, 나를 갑니다. 갑이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사실 부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역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구성요건적 고의 조문을 직접 적용하는 거죠. 13조를 직접 적용하기 때문에 이 견해는 아하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자, 이것은 구성요건 착오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해죄의 고의가 조각된다. 그래서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 처리하겠다. 처벌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답은 이 사례는 구성요건적 착오는 아니지만 유사하다. 그 뭐죠? 유추적용설이죠. 유추적용설. 그래서 고의는 조각되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과실범 처리합니다. 그래서 다에 따르면 과실범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가 있다. 그렇죠. 라를 갑니다.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뭐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죠. 오늘날의 다수설입니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과실범 처리하죠. 그래서 고의범 처벌된다 틀렸습니다. 과실범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요. 자, 9번입니다. 다음 사례 중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 아니 앞에 건 몇 년도죠? 23년도 7급이네요. 여기는 23년도 2차네요. 문제가 만만치 않네요. 자 봅니다. 갑은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였다. 강도가 아닌데 강도로 오인했다는 겁니다. 폭행했는데 뭐죠? 오상방위 사례죠. 근데 그 과실에 회피 가능하였다는 말은 아하 정당한 이유가 없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불법과 책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위법성 조각서의 요건을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 따르면 위 사례는 구성요건 착오로 푸는 견해. 그쵸? 자 이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 관한 내용이죠. 자 이 견해에 따르면 앞에서 배운 대로 13조를 직접 적용하기 때문에 과실범 고의는 조각되고 과실범 처리합니다. 그래서 자 이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밑에 가를 보면 갑에게는 폭행죄가 된다. 아니 가에 따르면 과실범 처리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폭행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폭행이 아니고 과실폭행입니다. 근데 과실폭행죄는 뭐가 되지? 과실폭행죄는 형법상 처벌 조항이 없는데 그래서 불가벌이 됩니다. 다는 뭐야? 다. 자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서 유추 적용한다는 것은 유추 적용설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실범 처리하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아요. 둘 다 가나 다나 둘 다 모두 다 과실폭행죄는 불가벌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치? 여기도 보면 다를 보면 과실치상죄가 아니고 지금 폭행이잖아. 폭행. 그치? 치상이 아니고 불가벌이라니까. 불가벌. 똑같이 과실폭행은 불가벌. 자, 나를 가볼게요. 자, 독자적인 책임 요소를 파악하는 이론으로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는 견해는 뭡니까? 엄격 책임설이죠. 엄격 책임설. 자, 엄격 책임설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를 갖고 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있다면 책임이 조각되겠지만 없다면 여기 없다고 나오죠. 없다면 고의범 처리입니다. 그래서 폭행죄 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나가 나오는데 나나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요 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폭행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엄격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폭행죄 기수가 됩니다. 상위죄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 됐고라를 갑니다. 이중적 지위, 제한적 책임설이죠.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겠을 때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탈락되어서 효과가 똑같아요. 그 말은 과실 있으면 과실범 처리되는 거구나. 그쵸? 근데 말씀드렸듯이 과실폭행죄는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라 같은 경우도 틀렸고 여기 가라에 따르면 갑은 처벌되지 않는다. 그치? 과실폭행은 불가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도표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고의범 처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엄격 책임설. 가장 무겁게 처벌하죠. 엄격 책임설은 금지착오로 풀고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고의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 조각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공범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엄격하고 제한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범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작들은 전부 다 과실범이 되는 거예요. 과실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한적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탈락되는 거. 요거 OX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OX를 바꿔요. 틀려요. 그러면요. 자, 그런 내용들은 다 기본 강의 때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두시고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뻔하지. 오상방위 사례입니다. 그래서 동료 경찰관을 침입죄로 오인하였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겁니다. 1번 엄격 고의설은 앞에서 보았잖아요. 여기 전부 다 과실범인데 엄격 책임설만 고의범. 그래서 엄격 고의설에 따르게 되면 상해죄다. 틀렸죠. 이중적 기능 여기죠. 법효과 제한적입니다. 자, 오상방위 경우에 갑에게는 책임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나 책임 고의가 조각되면 이 제한적 종속 형식에 의할 때 갑에게는 공범 성립이 불가능하여. 여기 인정된다 했잖아요. 그치? 여기 인정된다 했잖아. 그래서 불가능이란 말은 틀렸습니다. 자, 소극적은 답은 3번입니다. 자, 소극적은 사실착오 규정이 직접 적용되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가해지죠. 왜냐하면 총칙불법 속에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을 한꺼번에 다 포괄해서 하나의 총칙 불법 구성 요건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비판에 가해집니다. 유추적용설. 자, 직접 적용하진 않죠? 직접 적용은 아니고 유추 적용입니다. 직접 적용하는 건 이거야. 소극적이 직접 적용입니다. 자, 고의는 인정되지만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부정된다? 아닌데 이렇게 보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견해는 유추적용설이 아니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추적용설은 여기가 틀렸고요. 확실히 틀렸고 그리고 이 두 후반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부정된다는 것은 유추적용설이 아니라 제한적 책임설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다 뭐야 이게? 다 오상방위 사례죠. 침입자로 오인했다. 침입자가 아닌데 침입자로 오인하였다. 정당방위 의사로 상해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도표에서 보았듯이 엄격 고의설은 과실범위입니다. 고의범 탈락. 엄격 책임설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 조각이죠. 그치? 책임이 조각되는 거지 위법성 조각은 아닙니다.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과실범위 되죠.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죠. 책임 조각이 아니라. 그래서 학설들과는 판례가 다르다. 저기 나오잖아. 위법성이 없다고 나오잖아. 책임이 없다고 아니라 책임이 없다. 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 조각이 아니라 위법성 조각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12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해당 주소의 집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안으로 진입했다. 그런데 비명소리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실제로 가정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뭐지? 오상 여기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정당행위입니다. 정당행위 사례예요. 정당행위로서 위전착 사례입니다. 자, 1번. 자, 위법성 인식이 없어서 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는 어떤 견해입니까? 엄격 고의설 입장이죠. 엄격 고의설 입장에 따르게 되면 과실범 처리입니다. 과실범 처리인데 지금 이 사례를 가만히 보면 폭행 얘기지. 폭력 얘기지. 폭력 얘기인데 엄격 고의설은 과실범으로 처리하니까 근데 과실폭행죄는 처벌정이 없잖아요. 그치? 잠깐만요.
폭행이 아니고 지금 뭐지? 주거침입 문제지. 천천히 읽어볼게요.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통화도 연결되지 아니했다. 급박함을 감지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해당 주소 출입문을 강제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이네. 주거침입. 폭행이 아니고. 근데 과실 주거침입죄는 형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벌이 되는 거죠. 마지막 줄에 불가벌이다. 맞습니다. 자, 금지착오로 푸는 견해가 이제 엄격 책임설이죠. 엄격 책임설은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논한다 했습니다.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했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때는 책임 조각되어서 벌하지 않습니다. 3번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이게 뭐죠? 제한적 책임설이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탈락됩니다. 그래서 여기 책임 고의 탈락된단 말 나오죠? 그쵸? 그래서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게 아니라 과실범 처리니까요. 과실 주거침입죄가 되기 때문에 불가벌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여기 나오지? 주거침입죄는 과실범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번.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견해입니다. 앞에 나왔죠? 여기도. 여기 나왔잖아, 지금. 그치? 우리 판례는 위법성 조각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